목불인견, 눈 뜨고는 참아 볼 수가 없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모습을 우리는 목불인견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며칠간 방송을 보고 있노라 하니 이런 사람도 사람이구나. 정말 더 이상은 봐줄 수가 없고, 한마디로 구역질에 썩은 내음이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오늘과 내일 사전 투표도 함께 실시가 됩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제목을 김준혁 교수인가? 무슨 교수? 학자인가? 무슨 학자? 저는 한마디로 포르노와 음담 패설을 하는 길거리의 약장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김준혁이다. 이래서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제가 제목처럼 김준혁에 대해서, 민주당의 김준혁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방송에 나온 평론가들, 그를 역사학자 운운하고 있는데, 역사학자라고. 글쎄요, 역사란 말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학자라는 말에는 동의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역겹고 매스크로울 뿐입니다. 역사 중에서도 궁중애로를 전공했다고 하니 자신이 돈을 들여서 또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했는지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가 그것은 알 바가 아니겠지만, 또 그런 것이 학문이라고 말하는 정신 빠진, 정신 나간 그런 자들이 방송에 나와서 방송을 한답시고 정신 빠진 소리를 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방송은 공기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유익함을 전하는 공기입니다. 그런데 방송 패널들이 나와서 무책임하게 역사학자니 그 부분 전공자니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출연시키고 있습니까? 거기에 빠져서 그것을 즐겼는지 논의할, 그리고 대상도 아니고 가치를 전혀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언급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방송에 나온 평론가라는 그런 사람들이 방송을 할 때에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방송에 임해야 합니다. 사실은 유튜브에서 한 말이다, 이 정도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유튜브 그야말로 폭주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식의 무분별한 유튜버의 횡포가 우리 사회를 얼마나 폭력적으로 만들고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자유로운 방송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일정한 규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학자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그 첫 생각이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르다.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말하는 것이라든가 고상한 품위를 지닌 그런 분으로 우리가 쭉 생각해 왔었는데, 아니 특정 분야를 연구하는 좋겠지요. 그 분야를 연구하면서 그 분야를 즐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중파 방송에 또는 그에 준하는 전파력이 강한 매체에 나와서 조금 심한 표현이 있었을 뿐 얼치기 설명을 한다거나 그런 평론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평론가시고 두둔하고 이것은 절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저는 김준혁은 제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슨 교수? 교수가 아닙니다. 학자? 무슨 학자입니까? 포르노 설명에 앞장선 그야말로 음란패설을 하는 길거리에 60년대 초에 길거리에서 약 팔던 그 약장수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역사애로 음란패설을 하는 그러한
약장수 수준에 준한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강단에 올라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자기가 유튜브를 만들고 그 안에서 열심히 떠들고 그 유튜브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야 하지요. 어떻게 이런 자가 강단에 서며 교수라는 이름을 붙이고 학생들에게 무슨 올바른 정신,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머릿속에는 온통 음란한 에로물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강의를 어떤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해줄지 아주 심히 우려가 됩니다. 김준혁이 몸담고 있는 학교가 권학정신, 권학이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생겨난 학교 아닙니까? 어떻게 음담패설을 전문가로 하는 그러한 쓰레기를 교수로 채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한마디로 얼치기 포르노 전달하는 시중의 약장수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김준혁이 강단에 서면은 절대 안 되는 그러한 저질의 자격이 없는 사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자들이 그들의 모임체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기억나십니까? 김용민이가 미 국무장관을 향해서 쓰레기 발언을 하고 사라졌던 것처럼 정신 빠진 자들이지요. 정신 빠진 자들입니다. 그렇게 이상자들이 모여서 떠들어대고 그들끼리 즐기던가 말던가 해야지 그것을 어떻게 공중파에 나와서 대역을 하면서 그것을 전해줍니까? 만약에 이것이 공중파라든가 유사한 강한 매체에 전달돼서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하지요. 자신들끼리 모여서 음란패설하는 것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학교에서 이런 망언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용납이 될 일이 아니지요. 일각에서는 평론가 자체에서도 학문의 자유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는 궤변입니다. 이것은 학문의 자유가 아닙니다. 혼자 생각하는 것은 자유이겠지만 논리라고 내세우는 그 주장을 할 때에는 주위에서의 공감과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회 윤리 규범을 생각해야 옳은 지식은 아니겠습니까? 김준혁이 자신의 말이 자유롭게 아주 즐기면서 신나게 일방적으로 떠들던 것이 부메랑으로 오게 되니까 눈에 보이는 배지는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가문의 영광이 될 텐데 이걸 놓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양문석이나 김준혁이 목에 핏대를 올려가면서 떠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사과를 하는 그런 말을 써보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그의 머리에서는 사과라는 것은 입술의 표현일 뿐이지 내 마음은 결정이 나 있고 내 마음은 학설로 음담패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과? 무슨 소리야? 이건 학자가 아닌 양아치보다도 못한 더러운 자가 더러운 입으로 그들만이 즐기고 그들만이 즐겨왔던 방송에 나가서 마음껏 떠들고 제잘거리다가 이제 와서 사과를 한다. 어떤 부분에 어떻게 사과를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사과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 번 지적된 일이지만 이런 쓰레기보다도 못한 인간 말종이 여성 비하 정도가 아니라 완전 무시를 하고 있는데에도 침묵하는 그 당의 여성 의원들 또 후보자들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상황실장이라는 김민석이가 있죠. 김민석이 하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김준혁이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또 그걸 확인을 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이것이 김민석 상황실장의 공식 멘트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공당의 상황실장이라는 한 자가 상황 판단을 이따구로 합니까?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실장이라는 자가 하기야 대표 자체가 그보다도 더 심한 행동을 해왔고 거친 말을 해왔으니까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비교하겠습니까? 많은 이재명이 정신이 올바르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김준혁이 무슨 사고를 했다는 것입니까? 기껏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표현이 조금 정제되지 못하였다. 아니 표현이 정제되지 못하였다가 아니라 핵심 내용은 성상납이라는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얘기를 사과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런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말은 빼놓고 뭘 확인했다고 김민석은 떠들고 있는 겁니까? 누가 뭘 보고 확인을 했다라고 상황실장이라는 자가 이렇게 간교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김민석 실장, 당신이 교활하고 가증스럽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5.18 광주 전야 때에 NHK 술집 사건 때에도 그랬고 당신의 교활한 거, 변절을 잘한다는 거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가 김준혁의 진실된 사과라고 말하는 그 사과를 확인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확인했는지 그 말을 해줘야 올바른 상황 실장 아니겠습니까? 또한 조상호 변호사라는 이자도 지난 천안함 피격 침몰 사건 때에 함장이 대원들을 수장시켰다. 천인 공노할 이런 말을 법을 전공했다라는 조상호라는 자가 막말을 해서 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지 않았었습니까? 정신이 올바른 자입니까? 이 조상호가. 그때의 그런 망언으로 일단 민주당에서 방송으로는 쫓겨나서 나타나질 않았었습니다. 선거철이 되니 바퀴벌레 스멀스멀 기어나오듯이 다시 이재명 사단으로 나와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망언 망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이대생들이 성상납을 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여대생의 매춘 사실을 학자로서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고 밝힌 것일 뿐인데 이렇게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조상호 이자가 법을 전공했고 인성을 갖춘 자입니까? 정말 쓰레기도 이런 인간 말종의 쓰레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 차례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당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이다. 조상호가 스스로 확인을 시켜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참에 한마디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변호사들은 다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면은 하도 잘못된 집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역성 들고 변호를 해야 하니 자신들도 무리다, 억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논리가 부족하고 미약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억지 궤변을 늘어놓고 놓아야 하니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니겠는가? 아니면은 변호사로서 변호하는 능력 수준이 떨어지는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민주당에서 변호하는 변호사들을 볼 때마다 참 안 됐다, 안쓰럽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논리가 약합니다. 자기들 스스로는 똑똑하다고 그렇게 소리를 하고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볼 때는 함량 부족한 그런 사람들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조상호 결코 똑똑한 사람이 아니죠. 상대당에게 아주 도움을 주는, 결정적일 때에 한마디씩 도와주는 엑스맨 아니겠습니까? 천안함 때에 아니 수장을 당하다니요, 수장을 시키다니요. 그리고 이번 여대생 성산합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증거 있습니까? 미군 부대의 CIS 그 자료, 거기도 인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밝혀지고 있는데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용 없는 말을 쏟아내다 보니까 거의 같은 수준의 그러한 변호사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포르노 음란 패설의 주인공 김준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제는 연산군의 음란 패설 얘기를 하면서, 물론 과거에 한 얘기겠죠, 현 대통령을 연결시키는 치졸함을 보였는데 정말 위험한 그러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자, 김준혁 씨,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연산군 시절에 출세를 위해서 고관대작 부인들이 스와핑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당신 말한 팩트였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신 가문 중에서 그 당시에 출세한 조상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스와핑에 참석해보고 싶은데, 참여하고 싶었는데 우리 가문은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없었다, 자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자체가 부러워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가문이 출세한 고관 대작들 부인들이 못 되었기 때문에, 자, 이재명 덕에 늦었지만 배지를 달 기회를 줬으니 배지 한번 달아보고 뒤늦게 스와핑이라는 것 참여해보고 싶어서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끼쳤고, 이 사람이 뭐 교수, 학자 모든 걸 떠나서 정신 이상자 아닐까. 그리고 옆에서 킥킥대고 웃는 그 자들은 뭡니까? 혹시 이런 쓰레기짓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배지를 달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닐 것이다. 저는 제3, 제4 그렇게 다짐을 해보면서, 과연 김준혁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나라가 이건희 회장이 1995년입니다. 30년 전에 정치가 사류라고 얘기했는데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정치를 좀 더 수준 높게 끌어가야 할 텐데 어떻게 이런 후보자들을 정해놓고 양문석이니 김준형이니 이재명이니 조국이니 이런 자들을 후보자로 내세우고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겠다, 이 풍토가 너무나도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나라 꼴이 무너져도 다른 분야는 다 선진화돼 가고 발전해 가고 있는데 우리 정치는 이 모양 이 꼴인지, 이 지형까지 추락을 해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국회는 정신 이상자들의 치료소가 아닙니다. 이런 자들은 정신병원으로 보내야 하고 정신병원에 앞서서 더 중요한 국립대학으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심합니다. 중증 환자로서는 너무너무 심합니다. 사회에서 이럴 때에는 격리시키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겠죠. 민주당에는 여러 위중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김준혁, 양문석 아주 급합니다. 빨리 입원을 시키던가 아니면 국립대학 쪽으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내일 사전 투표가 실시되고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가 이 나라의 정치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